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길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선수가 심판인 척한다, 정파성을 직격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맞받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 취임 1주년을 뉴스에서 다 다루지는 않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법무부 앞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5.17, 이 한 장관의 이니셜인 HDH라고 되어 있는 풍선도 눈에 띕니다. 지난 취임 100일 때도 꽃바구니가 참 많았었는데요. 취임 1주년 소회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다는 한 장관.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설명하거나 그럴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겠죠.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한 장관은 국회에 올 때마다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죠. 주어진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하는 다른 장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참지 않는 공직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할까요? 싸움꾼 기질을 종종 드러냈는데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라는 환호를 받았지만요. 야당 의원들에게는 가볍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답변 대신에 질문을 하는 반문 화법도 선보였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의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의원님.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네, 이렇게 주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한 장관.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다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에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에 1위가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참여연대가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퇴임과 폭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꼽은 공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 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한 장관은 바로 이 기자회견 당일에요. 바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지 인척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바로 다음 날 참여연대는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보신 한 장관의 말투 그대로 따라한 거죠. 또 같은 날 한 장관은 이 참여연대 민주당 정권 내내 번호표 뽑듯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다라면서요. 한쪽 팀의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 이렇게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요. 이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참여연대는 정부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와 싸우는 법무장관 익숙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한 장관은 꼭 해야 할 말이라서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한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거는 뭐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참여연대 역시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탄핵감이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입장 표명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이 박 전 시장의 다큐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사전 검열이라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탄핵감 내지는 쫓겨날감입니다. 네, 한 장관은 취임 2주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의 바람처럼 교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내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한 장관 이미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장관이면은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제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정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둘 초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고 자리를 비웠죠. 태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다음 달 9일에 보궐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용히 치르겠다는 생각인 듯한데요.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흥행이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뭐 누가 의도를 가지고 단수 추천하겠다 이런 식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당 성격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또 친윤이 될 거다, 또 추대가 될 거다 이런 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추대론으로는요, 이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 그리고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이 거론이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재선 의원인데 지도부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비윤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던 이용호 의원이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TK 출신입니다. 당 내에서는 친윤 최고위원설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뜻있는 사람이 이 후보에서 선출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지도부가 어찌 보면 다양성이 좀 없다. 그런데 아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명의 최고위원으로 보강을 해줘야 될 만큼 허약한 것입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서 재선 이상의 친윤으로 뽑을 것이다. 그분은 점치는 게 늘 틀리지 않습니까? 네. 뭐 틀릴 것 없습니다. 네, 태영호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징계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징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위는 태 전 최고가 더 높았죠. 태 전 최고는 사과를 거부했지만 김 전 최고는 직접 제주도에 가서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이 태 전 최고의 허언도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징계 수위는 결국 최고위원을 사퇴했느냐 아니냐가 갈랐습니다.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는 뭐 사실은 그 두 분의 발언 문제는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상식에 의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엄한 소위 징계를 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 뭐 이번에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난 두 번의 정치 생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최고위원발 설화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도지사발 구설수는 또 나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학생 기숙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 학생 식단에서 학생 식단보다 10배 비싼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 지사 일행만 이곳 주방에서 따로 만든 특식을 먹었습니다. 전복 내장밥과 아롱사태 전골, 돼지 갈비찜 등 10가지 넘는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같은 시간 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일주일씩 예고된 식단대로 카레밥과 된장국을 받았습니다. 학사 이렇게 막 보러 온다고 하면은 아이들 급식까지 먹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김 지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한 뒤에 식사를 한 건 아니고 이 식사 비용도 충북도가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학생들의 이 1,000원의 아침밥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었죠.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1,000원짜리 식사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만 보여주기식이었느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비단 경희대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양한 학교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1,000원이가 지난다는데 단가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 학생도 많을 수 있도록 품질도 좀 높여야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경희대는 너무 풍성한데. 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앞서 산불이 났을 때 술을 마셨다가 논란이 됐고 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면서 친일파를 자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학생 기숙사 특식이 구설에 오르면서 앞선 논란들까지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요. 유튜브 정치부회의 실시간 검색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백반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동훈 장관 부족한 점 묻자 잘한 것 찾는 게 더 빨라. 김영환 도지사 학생 식당에서 특식 논란.